2015년 2월 4일 수요일 새벽 3시 5분 전이네요. 예. 전 2시면 잠이 깹니다. 2시에 깨서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 3, 40분 이런저런 명상을 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루를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보내면 할아버지 닦고 제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닦고 또 남매 또 며느리 사위의 시아버지요 장인다운가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지 못하니까요. 그런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만하면 할아버지 답잖아. 그게 많이 부족해요. 할아버지냐고 다른 할아버지들처럼 제일 첫째가 뭐 좀 사주는 것도 없고, 예? 주머니가 그게 평생에 살면서 그런 게 아들한테도 딸에게도 그런 게 마음에 걸리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울고 뭐 마음 상처받고 그러지는 또 알아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좋아하니까 책 보고 어린이들 보면 웃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제가 뭘 하겠습니까? 코세척 하죠. 코세척. 우리 후손들이 이걸 잘 안 해요. 내가 시키는 걸 해야 됩니다. 뜨거운 물을 손에 받아서 코에 흙 마셨다가 1초 후에 풀어내는 건데 그걸 한 5, 6번 새벽에 하는 거예요. 그 왜 합니까? 세수에 하느냐고 묻는 거와 같다니까요. 왜 대소변을 보는 거하고 같다니까요. 우리의 생명이 드나드는 코 얘기했죠. 코 속에 생명이 드나드는데 생명기를 잘 터주는 거예요. 이건 과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학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이 나의 신학이고 믿음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하루를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 표시예요. 이거 설명을 내가 제대로 못해요. 이거 안 하는 것은 나에게는 있을 수가 오래됐어요.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뭐 하루에 5번 10번 물만 손에 닿으면은 코를 청소하면서 내가 확실히 살아있구나. 내 코에 생명이 호흡이 드나들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생명의 길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60년, 80년, 100년이 아니고요. 수천 억만 영원 무궁입니다. 또 물리학이나 무슨 생물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 내 생명의 길이가 제가 한번 말했죠.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미터라고 지구를 2바퀴 반을 돌아야 된다고 한번 그 인체의 신비를 전시하는 것이 대전에도 몇 번 왔었고 서울에서도 해요. 인체의 신비 전시회 하면은 볼 수 있어요. 거기 가보면 사람을 이제 뼈만 이렇게 전시한 것도 있고 그 뼈 가죽만 전시한 것도 있고 여러 그 실체 사람을 진짜 사람을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핏줄만을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게 있는데요. 머리카락 같이 그렇게 가늘은 핏줄로 사람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을 그 모세혈관까지 우리의 손, 발, 일로 다 연결된 핏줄을 다 연결을 하면은 1kg가 아니라 사람의 키는 2m도 안 되지만 2m, 200m, 2kg가 아니라 그것이 10만 킬로미터라서 지구를 2바퀴 반을 돈다는 것이죠. 그게 밝혀진 그게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을 또 들여다보면 혈관 속에 적혈구, 백혈구, 동맥, 정맥 들어가는 건 나오는 것을 교체로 하는데 뭐 다 그거 전문가가 아니라 몰라요. 좌우지간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대롱이 있다는 거죠. 대롱이. 요 속에 이 피가 흘러가는 거죠. 근데 산소가 같이 따라 흘러가요. 그러니까 파이프 같이 요 안에 구멍이 나 있네. 구멍 속으로 호흡이 10만 킬로가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1분에 호흡을 몇 번 합니까? 60번 합니까? 뭐 그 관심 없는데 하여튼 들어간 공기와 나가는 공기가 10만 킬로를 왕복한다 이거죠. 그리고 가슴에서는 덜컹덜컹 심장이 튀는 것이 그 피가 한 번 틀 적마다 맥박이 틀 적마다 혈관이 그 움직여서 피가 돌아 나오는 거죠. 몰라 나는 이거 한 번 튀는데 10만 킬로미터를 다 돌아 나오는지 차츰차츰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과학자들이 그다 연구를 해놨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나의 생명이 지금 존재한다고 하는 것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 생명의 존엄성을 이거 철이 잘 안 났을 때는 정말 전 몰랐어요. 지금도 철이 덜 나서 덜 아는지도 몰라요. 사람마다 그 자기가 사는 것에 대한 그 존재 가치를요 아는 게 달라요. 내가 볼 적에는요. 내가 왜 사나 그냥 사는 거지 뭐 그게 정답입니다. 왜 사느냐고 물으면 웃지요라는 시인의 시도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웃고 마는 거지. 저는 안 웃어요. 왜 사느냐고 하면 생각하는 중입니다. 왜 사는가? 나름대로 뭔가 왜 사는가를 나는 정해놓고 있어요. 때에 따라 다릅니다. 젊어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걱정 안 하시게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할 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젊어서 작곡한 첫 번째 그 작곡이 어머니 문안들입니다. 이런 거예요. 성공할 날 기다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작곡했어요. 그때는 그랬지만 좀 있으면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위해서 또 살았어요. 찬양을 열심히 하며 찬양하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그러니까 얘들을 대학교는 졸업시켜야 아버지 아니에요. 그게 목표였어요. 자꾸 바뀌어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취직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취직. 그 취직을 시키고 나면 또 결혼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는가? 다 그때 그 사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살아보니까 달라요. 지금은 이제 어차피 겨울 왔잖아요. 70숲에 들어가면 이제 겨울 시작됐습니다. 65만 돼도 겨울에 초겨울인데 이제는 겨울 시작됐어요. 인생을 30년, 이제 25년씩 3번을 나누면은 아직 내가 겨울이 안 됐어요. 75년부터 100년까지라면. 그러나 90년을, 80년을 넷으로 나눈다면은 60부터가 겨울이죠. 하여튼 됐고. 지금은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걔들을 위해서 뭐 보험을 들어줄 것도 아니고, 땅을 사놓을 것도 아니고 그러던데요. 또 재벌들은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상속을 해서 막 뭐 몇백억 몇천억씩 재산이 있는 그런 그 어린 아이들도 많던데요. 근데 그거 글쎄요. 재산은 벌기보다 더 어려운 게 지키기라는 말이 있어요. 버는 데는 50년 걸려도 떨어먹는 데는 5일도 안 걸리는 거니까. 재산 지키는 걸 잘 가르쳐 주는 것을 동시에 하는 건 난 모르겠어요. 뭐 나는 이제 재산으로는 손자, 손녀들한테 하는 게 없어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성, 그걸 저는 인성이라고 부릅니다. 제 인성학 연구가 이게 사실은요, 나답게 사는 게 무언가를 깊이 고민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현재 나로서 이 원룸에서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며 아름다운 것인가. 아이들이 와서 같이 막 영상 찍고 다들거리고 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이 이 방이라고 내가 누차 영상에 찍어놨어요. 왜?
아이들이 오니까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좋아하고 할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사랑이 넘치는 방이니까. 오늘이 2월 4일 입춘입니다. 2월 19일던가 설이 19일이에요? 그런 것 같으네요. 하여튼 그때께 우수. 아하, 입춘 왔네요. 봄 됐네요. 우수 왔군요. 3월 5, 6일경이면은 경칩이 되겠지. 경칩에는 개구리도 잎이 떨어진다. 개구리가 겨울엔 잎이 붙어요. 이게 빵 붙어버려요.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일주일이면 2, 7, 24, 4, 7, 28, 168시간 168시간.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 텔레비전도 안 보는 시간이 많아요. 텔레비전을 끄고 깜깜하게 가만히 있는 지가 오래됐습니다. 텔레비전 나올 때부터 텔레비전은 왜 이런 건 나는 작사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뭐 떠드는 게 아주 시끄러워요. 그리고 새벽에 늘 깬다 했죠. 2시면 참에 깬다고 깨요. 그러니까 일찍 자죠. 지난밤에도 7시가 안 돼서 잤어요. 6시 38분에 자기 시작했으니까 아주 많이 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잤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자요. 많이 자야 머리가 맑아져요. 그때 제일 맑은 게 언제 새벽이에요. 새벽에. 그렇게 새벽에 글을 쓰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교회도 하나님도 새벽에 만나주시면 기뻐하신다고 하죠. 일어나서 세수하고 면도하고 코 세척하고 이제 오늘 입춘의 날 새벽에 또 이렇게 묵상하고 주제는 뭐냐고요? 주제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이런저런 손자 손녀들 생각해보는 손자 손녀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아까도 그랬고요. 일주일 168시간에서 제가 말하는 시간은 고작 한 6시간입니다. 160시간을 입이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 한 30분 말해요, 매일. 누구하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혼자 있은 지 오래됐으니까. 아들, 며느리, 손녀딸 미국으로 갈 때 5년만 있으면 내가 그리 갈 줄 알았는데 그때 되면 벌써 2011년에 갔어야 되는데 벌써 8년째 아직 못 가고 있잖아요. 내가 내년에 갈지 후년에 갈지. 이거 혼자 있는 거예요. 이거 삶 이거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우냐고요? 부서지지 않기가 어려워요. 사람의 마음이 이게 부서져요. 혼자 있으면요. 이거 왜 사는가 싶고 사람이 자꾸 낙심해. 그럼 건강 다치고 사람은 누군가 말을 해야 돼요. 들어오나 나가나 혼자 뭐 누구하고 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밥도 그 혼자 먹는 게 그 독식인데 홀로 독자. 밥을 혼자 먹는 것이 혼자서도 잘 먹고 산다고요? 한 10여 년 이렇게 혼자 한번 먹어보세요. 그 밥맛이 별로 없습니다. 밥 먹는 것도 왜 먹는가를 생각하래요. 이거 먹어가지고 내가 뭐 할 건가? 기운을 쓰는가? 뭐 산에를 올라갈 건가? 건강해가지고 지금 애를 낳을 거예요. 바람을 필 거예요. 왜 밥을 먹는데? 밥은 왜 먹는가? 밥 먹고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기도밖에 없어요. 책 쓰고 글 쓰고 뭐 이거 칼럼 쓰고 그건데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극성스러운 생각인데 그렇지 않아요. 자꾸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늦었지만 내가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이 들어서 찾아야 될 게 더 많아져요. 100살 돼보세요. 정말 찾아야 됩니다. 뭘 찾습니까? 영생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간다니까. 천국에 가는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찾고 기도를 찾고 기도주를 붙잡고 나이 들수록 사실은 바빠져요. 나이 들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오늘 전에가 10년 후엔 또 무슨 할 일이 있으려는가.
지금은 제가 무엇을 합니까? 아이들과 어울려서 내 친손녀 손자들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주변에서 아이들이 여기를 오잖아요. 미소, 현규, 은경이, 희원이, 소리까지 5명. 우리 식구가 전체 해보니까 17명인가 그래. 저까지 부모들까지 참 다 부모들도 오잖아요. 17명이 다 모여서 그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떤 때는 다 모여서 한 10대 명이 모이게 돼요. 그러면 점심을 한번 먹어도 먹자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하잖아요. 지금 재미난 게 이 방에서 발을 못 붙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세종인성학당으로 간 건데 참 잘 됐어요. 그리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많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내가 이사를 왜 가나? 내가 이사 가야 되는가? 가려면은 사실 내가 천국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내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거든요. 그 가기 전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 미국, 한국, 중국, 인도, 저는 이 지구 개념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손바닥, 하나님의 안방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만나든 이국 땅을 가든 사막에를 가든 미국에를 가든, 어떤 사람은 미국이랑 막 질색을 해요. 말도 안 통하고. 하나님과 말 안 통하는 게 더 문제라니까. 기도가 안 통하는 게 더 문제라니까. 진짜 통해야 될 것은 따로 있어요. 부부간의 마음이 통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하고 말 안 통하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소련 사람들하고 말 안 통하면 어떻게? 거기 그런 데 가서도 선교사들 다 복음 전하고, 아프리카 가서도 말 못하는 데 가서도 다 예수 믿게 하고 성경도 가르쳤거든요. 우리 아들 며느리를 미국으로 보내면서 제가 큰 결심을 한 겁니다, 사실은. 몇 년간 내가 딱 죽었다 생각하고 미랄처럼 자손들을 위해서 써가야 된다. 왜? 그래야 우리 아들이 미국에 가서 언론인 생활도 하고, 태어나는 우리 손자, 태어난 우리 송형이, 태어날 아이들 전체가 다 세계 최고의 문명국가, 지식국가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최고에서 배워서 최하에 와서 베풀라는 게 제가 말하는 학문학이거든요. 배우는 건 제일 고급 선생님한테 최고의 나라에 가서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하고 쓰는 건 시바이처 마냥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에 가서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리 가는 데 대해서 내가 좀 희생하지. 내가 고생하지. 아직은 젊으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젊었는데, 그때만 해도 60 아닙니까? 8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나 이렇게 금방 이렇게 힘이 없을고 8년 갈 줄 몰랐어요. 그래 놓고 지금 생각하니까 참, 내가 이게 뭔가, 아이들은 뭔가 잘한 건가? 아니, 아비 혼자, 시아버지 혼자 여기다 두고 간 며느리는 마음이 좋을 거며 아들은 마음이 좋을 것이며, 보고 싶지 않겠어요? 나도 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 그래서 얻은 게 뭔가? 경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거기 가면 거기 사업하러 간 게 아니니까, 방송하러 간 거니까, 방송하러. 방송국에 이 기자나 아나운서나 이런 것은요, 이거 월급이에요, 월급. 그 외에 부업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니, 미국에 기왕 갔으면은 그 사업을 하러 갔더라면, 돈을 많이 벌었더라면은 내 신세가, 내 현실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그런 거로 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교사, 말하는 선교사로 가라. 가서 남북 통일의 씨앗이 되었으면, 이런 마음으로 보냈어요. 미국의 소리 방송이니까
북한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북한에서 사람들이 오면 그 미국의 방송에 또 들려요. 간부들이 오면 내가 알고 있어요. 미국의 소리 방송은요 한국에서 알지 못하게 북한에도 그 취재도 가고 평양에도 가고 그래요. 우리 아들 친구 백 기자는요 평양에 가서 2번이나 가서 뭐 며칠씩 머물고 그랬어요. 또 언제 또 갔는지도 몰라요. 내가 물어보질 않아 그렇지. 그 남북 통일에 무슨 미랄이 되었으면 이런 저런 생각들로 보냈는데 잘하잖아요. 지구를 통째로 굴리는 세계 뉴스를 한다니까. 매일 그 세계 뉴스를 해요. 엄청난 뉴스를 방송하죠. 우리는 짐작도 잘 못하는 거. 영어권 세상에서 영어를 번역해가지고. 그리고 손녀딸 이제 둘은 학교를 다니는데 손녀딸 둘은 미국에서 수제 천재입니다. 또 어떻게 수제 천재. 이제 앞으로 잘하는 거지만 그 가능성에서 미래의 천재예요. 그리고 우리 둘째 아이 뭐 성훈이 그렇게 아팠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학교 자체를 옮겨야 되잖아요. 페어팩스로. 페어팩스는요 워싱턴에서도 아주 고급 도시입니다. 그거. 워싱턴 DC 그 행정관청 거기보다 더 고급 도시라고 하는데 그 부촌이고 지도에 보면요 아주 좋은 것이 그리고 학교를 옮겨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만 잘하다가 하나님께 가서 또 그것뿐인가 생각하던 것이 지금 이제 우리 여기에서 미소현교 은경희원이 소리를 만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에게 참 사는 이유와 가치와 보람을 많이 줘요. 하나하나 아이들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나의 기도가 있어요. 미소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검색하면 또 아는 사람 아는데 아이들은 아직 몰라요. 흑인인데 미국 CNN의 최고의 앵커입니다. 그럼 언론 재벌이에요. 세계 순위가 언론으로만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언론만 해요. 언론. 앵커예요. 앵커. 그걸 바라봐라. 오프라 윈프리를 정도를 바라봐라. 왜 미소 아주 말 좋은 애입니다. 저간 좋은 아이가 아니에요. 딴 뜨지 말고 어떤 환난도 이기고 환경을 초월해서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근데 얘가 교회를 제대로 못 나가. 내가 이것이 아주 걔가 대성하는데 저게 기초가 약하다.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놈을 내가 가까이 살면 내가 데리고서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데리고 다녔어야 돼. 아비 어미가 교회를 잘 못 다니니까 믿음은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천만 억만층이니까 그 딸아이를 제대로 갖다 하나님께 못 맡겨요. 그게 보금자리보다 집보다 학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지 못하는 나는 그걸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집이 없어도 교회는 있어야 돼요. 양식은 없어도 성경책에 말씀의 양식은 있어요. 난 그렇게 일단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그게 또 옳거든요. 그래야 큰 인물이 되거든요. 현기는 그 아버지의 기도와 할아버지의 기도와 엄마의 기도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세밀하게 보면. 아버지는 탤런트 모델. 내가 엄마도 탤런트 모델인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지가 좀 됐어요. 엄마는 지금 효 대학원에 박사를 하잖아요. 석사 지나고 그렇다고 그래요. 나 본지 오래돼서 대화를 해본 지가 오래돼서 엄마도 과연 현규가 저렇게 탤런트 모델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탤런트 모델이 내가 걱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투기예요. 그거 잘 되면 충신이면 안 되면 역적이 돼요. 내가 그걸 걱정해요. 왜 그런가 하면 탤런트 모델 뭡니까 가수 연예계에서 뭘 한다고 하는 거요. 연예계에서 스텝으로 제작진으로 참여하는 건 달라요.
그건 자기 노력으로 돼요. 그런데 거기서 스타로, 스텝 말고 스타로, 이 얘기를 좀 왜 하나 지금 하다 보니까 나왔네. 배우 탤런트로 대성을 해서 명예전당에 오르는 이순재나 이런 분 같이 되려면은, 최무령, 김지미 뭐 이렇게 되려면은 한 1회 출연에 뭐 5천만 원, 1억씩 이렇게 받고, 그래서 배용준 같이 뭐 김수현 같이 이렇게 되려면요, 어떤 놈이 돼도 되는 거니까. 현기는 그보다 더 멋지게 생겨서 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거기까지 가는 데는 스텝은 세월이 가면 되지만 스타는 이 돈이 들어갑니다. 돈 없이 안 돼요. 내가 그 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연예계 출신 아닙니까? 작곡해서 가요계에서 제자가 200명이었었잖아요. 방송국하고 그 생기를 잘하는데, 예전에도요, 가수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됐었어요. 지금은 10,000배가 더하다, 100배가 더하다, 난 이렇게 봐요. 그때 1억 가지면 될 거면 지금 100억 가져도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100배를 해도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1,000원으로 참 아이가 특출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그래서 이지망을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거죠. 이지망, 일지망 탤런트, 이지망. 이지망이 뭐냐? 이지망이 뭐 걔는 레슬링 선수라 그래서 그거는 참 애기 같다 그러고, 이지망에는 걔가 연하게 뭐를 해야 되는데, 걔는 우리 학당보다 탤런트 뭐 오디션 있으면 학당 다 버리고 그냥 올라가거든요. 그런 걸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야, 저것이 어린아이가 너무 극과 극에 부강해서 싸이처럼 돈을 한 500억, 1,000억 쓰면요, CNN에 바로 나와요. 싸이가 그렇게 썼다는 증거는 나는 몰라.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들려요. 돈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500억이라 뭐 그렇게는 얘기 안 했지만, 부잣집 아들이라대. 아, 부잣집 아들이 아니고서 어떻게 영국 가서 콘서트를 하겠습니까? 미국 가서 하고. 그거 다 돈이에요. 누가 해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우은경이가, 제가 가만 보면 제가 나중에 저놈이 뭐가 노벨상을 하나 타도 탈론 같아. 지금 제가 무슨 뭐 말하기에 뭐 쌈박하는 재주는 없어도 쌈박하는 재주가 좋죠. 쌈박 안 하는 재주도 이거 무섭습니다. 제가 나중에 뭐가 될까? 제가 이번 다음 주에 걔가 한자 2급 시험을 봅니다. 또 합격할 거예요. 1급도 하고 특급도 합격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지금 제가 딱 만 10살인데 10살이 아직 안 되네요. 15년 6월이 돼야 되네. 9살 반인데 한자가 3급 마치고 2급을 이제 이번 달에 14일 날 100% 따이게. 참 공부를 잘하는, 그 머리가 좋은 애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 앞에 나와서 막 짓거리 그러는 걸 그 열저거 해요. 그걸 어색해 해요. 어색해 하는데, 제가 물리학자가 된다 하는 건데, 또 모르죠. 뭐가 되려는가. 아무튼 쟤는 학자 계통인 것도 같고, 무엇을 할지 그거 짐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장래를요, 할아버지가 너는 뭐야? 이렇게 정해주기 어려워요. 다만 이건 정해주죠. 내가 우리 송은이 둘째 노벨상 5개까지 탈 수 있다. 그 말은 하죠. 제 말이 아주 좋습니다. 원경도 얘도 노벨상을 바라볼 만하다. 얘 노벨상 탈 만한 아이다. 그 아주 내면이 걔가 있어요. 그 엄마 아빠의 기도가 할아버지, 이야기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일치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아직 뭔지 모르죠. 괜찮아요. 희원이는 마음이 어려서 엄마가 항상 그것이 마음에 막 절인 것 같아요. 걔가 내가 쓴 여성학의 여성성의 그 대표적인 그 성향이 있는 아이예요. 아주 그 강한 아이입니다. 남자가 강한 것은 남성성이고 여자가 강한 건 여성성이에요. 남성성이 여성성을 이기느냐? 아닙니다. 여성성이 남성성을 이깁니다. 여성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가정도 여성이 지배하는 거고 인류를 지배하는 것은 엄마거든요. 아주 희원이는 참 예쁜 아이예요. 마음이 예쁘고. 엄마는 희원이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알고 무슨 기도를 하는가 모르게 천주교 집안이에요. 천주교 집안인데 교회 생활을 잘 못하죠. 현교는 아버지가 뭐 거의 교회를 거부반응 가진 정도인데 그 참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은경이도 아버지가 교회를 잘 모르는데 그 학구적인 은경이 아버지가 학문을 했어야 돼. 그 은경이 아버지가 공부를 했더라면 대단했을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다 공부를 못하고 이제는 환경 때문에 공부를 못했는데 나이 들어서라도 은경이 아버지가 공부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은경이 아버지가 애들이 다 출가하고 어쩌고 할 것 같으면 60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책을 써놓고서 그때부터 글도 쓰고 아마 작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작가가요 대학교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 대학을 잘 나와야 돼요. 은경이 아버지 그 사람 상당히 학구적인 사람이 내가 볼 적에 그래요. 그 애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성경이도 생각하고 성은이도 성은이는 아직도 학교를 못 가요. 아버지가 엄마가 큰애 성경이하고 막내 성연이하고 사이에서 맨날 그냥 걔는 뭐라고 해야 돼. 걔는 서름을 받았어요. 저 말하자면 걔는 편에 다른 애들을 사랑하고 걔는 사이에 껴가지고 그냥 만만히 걔가 많이 울고 컸어요. 많이 울은 사람이 생각이 많아요. 울지 않은 사람은 생각이 얕습니다. 애들은 울려야 돼요. 울리라 그러면 참 이건 말이 또 아니거든. 애들이 울어야 생각이 깊어져요. 이런저런 아이들에 대한 깊은 생각들이 두서가 없고 주제도 없고 펑크러져 있는 것 같지만 기도라는 건 이렇게 아이들이 무엇이 좋은가를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자꾸 가려가지고 하나님 제게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왜? 할아버지니까 스승이니까 무엇을 이 아이에게 읽게 하고 무엇을 들어보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또 스승이고 할아버지고. 시간이 30분이 돼버렸네요. 지금 이제 10부인데 이야기 할아버지의 새벽 종소리 10회차인데 11회까지를 해야 되겠네요. 어린이들과 우리 손자녀들 장래와 현재의 환경과 또 주변의 부모와 그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과 또 이야기 할아버지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서 안전한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성공하는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어린이들에게 그런 인생이 우리들의 기도로 인해서 내려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